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벌써 9월이라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한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바로 겨울이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새해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지나가는 시간을 잡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뇌 건강에 대한 주제로 만나 뵙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굉장히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까먹어서 대화하다가 뭐였더라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야 할 일을 뒤돌아서면 까먹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했었지? 라고 좀 생각에 잠기는 횟수도 잦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망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신체 노화와 함께 뇌도 이제 노화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이 좀 심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라 해서 나이가 들면서 한 30~40%는 어느 정도의 이런 건망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분들이 다 뇌질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약간의 건망증과 인지기능 경도에 장애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무조건 노화의 과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또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충분한 영양을 채우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 다양한 뇌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뇌는 중요한 정말 신체 기관인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가 중요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뇌 건강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을 특별히 이렇게 또 모셨잖아요. 뇌 건강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주실 준비 되셨나요? Of course. 저처럼 기억력이 둔해지고 자주 깜빡이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 해 22,000여 명이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수치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우리가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사망하는 병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기억력이 감퇴되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이게 사망으로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5년 생존율이 통상 50%가 채 안 된다예요.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생활 여건도 안 좋아지고 본인의 이런 건강 수칙들도 못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알츠하이머 경우가 미국에서 사망원이 9위로 랭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실제로 미국 65세 이상 노인의 11%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고요. 5%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이 중증 치매의 이제 55% 정도가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인데요. 보통 기억력에서 문제를 이제 좀 보이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이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이상을 이제 같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말 질병은 사실 다 겁나고 무섭지만 특히 이 뇌질환은 듣기만 해도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뇌는 생화학적 불균형과 영양소 결핍, 또 영양소를 고갈하고 파괴하는 반영양소 등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굉장히 민감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 포도당의
25%,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에는 어떤 영양이 필요한 건가요? 네. 다른 세포처럼 뇌 세포에도 기본 활동을 위한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비타민과 미네랄은 뇌와 신경계 조직 생성과 재생에 아주 필요하고요. 또한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뉴런을 감싸는 마이엘린 시스 수초가 있는데요. 이 구성 성분이 필수 지방산, 즉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의 공급이 원활히 좀 되어야 되고요.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것들이 이제 뇌에서는 중요한 뇌 신경 전달 물질로서 또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뇌 신경계 활동에 관여하는 이런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 아미노산을 기본 재료로 만들어지고, 이 물질의 생성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역시 뇌는 중요한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네요. 원장님, 뇌 건강은 이 기억력과도 직결돼 있잖아요. 기억력을 감퇴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혈당은 기억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25%가 뇌에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활발하게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졌다 라는 말은 혈당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거 자체는 이제 뇌세포가 그만큼 혈당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기억력이 이제 이런 혈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북경대학교 연구진이 평균 연령 66세에 5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10년간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인지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요. 혈당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당뇨가 심할수록 기억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혈당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 의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상적인 뇌 활동을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포도당 공급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가 있어서 혈당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고혈당이 되는 것도 또 문제인데요. 우리가 당뇨를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혈당에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혈당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고혈당과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뇌세포의 손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농도의 혈당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저혈당. 그럼 이렇게 혈당이 불안정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이 혈당이라는 거는 뇌 포도당이 적정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뇌는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당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하면은 많이 불안정해지고 또 피로감도 느끼고 집중력도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올리려고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막 짜증도 나고 신경도 오히려 막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울감도 생기고 근데 머리가 잘 돌지가 않으니까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와 더불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 허기지고 이렇게 짜증나고 하다가 초콜릿 하나 먹으면 중심 번쩍 나는 게 있거든요. 커피도 좀 넣은 밀크 커피 이런 거 한때 먹으면 그런 거 자체가 혈당 공급을 하면은 뇌 활동이 그만큼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뇌의 꾸준한 혈당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 내 포도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혈당 정상 수치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관리 제대로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통상 보통은 식사 후에 혈당이 이제 급격히 높아지다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밥을 탁 먹으면은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던 인슐린이 한번 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을 한 30분에서 60분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2차적인 분비가 또 일어나서 60분에서 90분, 120분을 지나면서 혈당을 이제 정상 이하로 이제 낮춰주는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상 수치 안에서 높아지는 건 관계가 없고요. 표에서 보시듯이 혈당의 이상은 이제 공복혈당, 이제 100 미만, 그 다음에 식후혈당 140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런 포도당이 뇌세포 활동에 중요한데, 그 말고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거든요. 이런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을 하고 뇌조직을 공격을 해서 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와 각종 뇌질환의 원인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관리도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혈당과 활성산소를 관리만 잘하셔도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겠죠? 자, 그럼 원장님, 이 기억력을 감퇴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영양 결핍 혹은 영양 불균형일 경우에도 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여러 번 언급하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영양소인 비타민, 그다음에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 다양한 뇌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B3, B12 결핍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제약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될 때는 두통이나 신경장애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영양소가 이 기억력 감퇴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철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전체 포도당의 25%가 사용이 되고요, 뇌에서. 또 우리 몸의 산소의 20%가 뇌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산소는 누가 옮기느냐? 적혈구가 옮기는 거거든요. 이 적혈구를 만드는 주 재료가 이제 철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빈혈, 뭐 아시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스태미나 부족분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역시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울증 등의 두뇌와 관련된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구성하는 뇌 조직에 많은 성분이 사실은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어린이 뇌 발달 장애와 집중력 부족, 또 학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과잉 행동 장애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한 두뇌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바로 기억력의 감퇴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이 뇌 건강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해악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항산화제를 이제 복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좀 억제를 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뇌에 필요하다고 했던 이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류 등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뇌의 노화와 퇴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만병의 근원이 사실은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잘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잘 조절해 나가는가가 참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잘 아시지만 음주와 흡연 등도 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죠. 또 영양소가 불균형한 식습관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필요한 영양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식습관도 꼭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뇌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적당한 우리 몸에 좋은 운동을 했을 때 몸을 좋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든가 혈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등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원장님,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폴리페놀을 일단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거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식물도요. 계속적인 이제 대사 과정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주요한 대사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걸로 이제 식물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식물도 여러 환경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아요. 특히 자외선, 해충, 주변의 유해균, 그리고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럴 때 이제 식물도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폴리페놀이 이제 그런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고요. 이런 폴리페놀은 또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특히 이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또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두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여러분, 뇌 건강은 폴리페놀인 것 같습니다. 얼른 메모하세요. 저도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이 운동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제 평소 운동하는 습관은 뇌에 이 혈액과 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가는 거죠. 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꾸준한 운동은 뇌 건강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